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 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견우와 직녀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하늘나라에 옥황상제가 있었어요. 그 옥황상제에게는 직녀라는 어여쁜 딸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배를 가장 잘 짜기로 유명했지요. 직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배를 짰어요. 아가씨, 날도 좋은데 나가서 놀기도 하면서 쉬엄쉬엄 일하셔요. 매일 이렇게 방 안에서 배만 짜지 마시고. 난 배 짜는 일이 가장 즐거운걸. 아휴, 참. 유모는 하루 종일 배만 짜는 직녀가 걱정되었지요. 그리고 직녀만큼이나 부지런한 사람이 또 하나 있었어요. 바로 견우였지요. 견우는 소를 돌보는 목동이었어요. 견우 역시 하루도 빠짐없이 소를 잘 돌봐 하늘나라에서 칭찬이 자자했지요. 하늘나라엔 견우만큼 부지런한 사람도 없다니까. 맞아. 젊은 청년이 꾀부릴 법도 한데 항상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유모의 성화를 못 이긴 직녀는 잠시 바람을 쐬러 들판에 나왔지요. 때마침 견우도 소들과 함께 들판을 거닐고 있었어요. 저렇게 어여쁜 여인이 있다니. 견우는 직녀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하였지요. 직녀 역시 멋있게 생긴 견우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둘은 옥황상제께 허락을 받고 결혼하였지요. 견우와 직녀는 매일매일이 행복했어요. 직녀님, 우리 꽃 구경하러 가요. 네, 좋아요, 견우님. 들판에 핀 꽃들을 보면서 견우와 직녀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또 다음 날이 되었어요. 견우님, 오늘은 산으로 놀러 가요. 그럽시다. 갈 길이 머니 우리 함께 소를 타고 가요. 아휴, 이를 어쩌면 좋아. 아가씨가 매일 견우님과 놀러 다니시느라 배를 안 짜시네. 옥황상제님이 하시면 불호령이 떨어질 터인데. 유모는 일은 안 하고 매일 놀러 다니는 직녀가 걱정되었어요. 견우 또한 직녀와 함께 놀기만 하여 소들을 전혀 돌보지 못했지요. 이런, 견우가 소를 돌보지 않다니 큰일이군. 결국 이 일을 알게 된 옥황상제는 크게 노하였지요. 무엇이라? 직녀와 견우가 일은 전혀 안 하고 놀기만 한단 말이냐? 당장 둘을 불러오너라. 옥황상제에게 불려간 둘은 그제서야 잘못을 깨달았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렸지요. 오늘부터 저 둘을 은하수 사이에 두고 떨어뜨려 놓거라. 다만 부부의 연을 생각하여 1년에 단 한 번 음력 7월 7석에만 만날 수 있게 기회를 주마. 견우님, 직녀님. 둘은 그날부터 떨어져 지내게 되었어요. 다음 해 음력 7월 7일이 되자 견우와 직녀는 서로를 만나기 위해 달려갔어요. 하지만 둘은 은하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지요. 까치와 까마귀는 멀리서 바라만 보며 슬퍼하는 견우와 직녀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저 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자. 그래. 수많은 까치와 까마귀가 날아와 다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하여 그 다리를 오작교라고 부르게 되었지요. 견우님, 직녀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둘은 짧은 만남을 아쉬워한 채 헤어져야 했어요.
내년에 꼭 다시 만나요, 직녀님. 견우님. 음력 7월 7일에 내리는 비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비가 되어 내리는 것이랍니다. 안녕 여러분, 엄마 인형 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나그네와 거위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 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한 나그네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또 그 건넌 마을로 다니며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하루는 날이 저물 때까지도 잠잘 곳을 찾지 못해 초조하게 주변을 헤매었지요. 드디어 불빛이 보이고 주막을 발견한 나그네는 그곳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어요. 밤이 더 깊어지기 전에 찾아서 다행이군. 실례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저 하룻밤 지내고 가려 하는데 방이 있습니까? 아, 그게... 나그네의 허름한 행색을 본 주막 주인은 분명 돈도 없이 공짜로 재워달라는 손님일 거라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죠? 밤이 깊어서 그런지 남는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밤이 너무 깊어 다른 곳을 찾기도 힘드니 혹시 헛간이 있으면 거기서라도 묵으면 안 될까요? 헛간이요? 헛간이 있긴 한데 진짜 헛간에서 주무셔도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럼 따라오시지요. 주막 주인이 나그네를 데려간 곳은 정말 허름한 헛간이었어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쌓여있는 집들을 베개 삼아 누운 나그네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잠이 통 오질 않는군. 내일은 어느 쪽으로 여행을 떠나볼까나? 바다가 보이는 마을로 가보는 것도 좋겠어. 그때였어요. 마당으로 거위 한 마리가 나왔어요. 거위는 마당을 돌아다니며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콕콕 쪼아먹었지요. 허허허, 그놈 참 부지런히도 쪼아먹는구나. 그런데 그때 거위가 반짝이는 무언가를 콕 쪼아 꿀꺽 삼키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소리가 났어요. 도둑이야! 주막 주인은 씩씩대며 헛간으로 달려와 나그네에게 따졌지요. 이놈, 이 도둑놈, 어째 허름한 행색부터 내가 수상하다 생각했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방에 있던 우리 마누라 진주가 없어졌어. 네 놈이 훔쳐갔지, 이 도둑놈아? 진주요? 전 헛간에만 있었는데 무슨 수로 진주를 훔칠 수 있단 말입니까? 네 놈이 오기 전까지는 있었는데 그 이후로 없어졌으니 범인은 네 놈일 수밖에. 난 진짜 진주를 훔치지 않았소. 사실 주막 주인은 딸이 진주를 가지고 놀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진주를 나그네가 주워서 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나그네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믿지 않았어요. 동이 트면 네 놈을 당장 관아에 끌고 가 이 사실을 고할 것이니 각오하거라. 그러면서 주막 주인은 나그네를 헛간 기둥에 꽁꽁 묶어놨지요. 기둥에 몸이 묶인 나그네가 말했어요. 저기 있는 거위도 내 옆에 함께 묶어주시오. 뭐시? 멀쩡한 거위는 왜? 무슨 이상한 수작을 부리려고? 내일이 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테니 제발 저기 있는 거위도 나와 함께 묶어주시오. 하는 수 없이 주막 주인은 나그네 말대로 거위를 그와 함께 묶었어요. 다음 날 날이 밝자
주막 주인은 나그네와 거위를 끌고 나가려고 했지요. 당장 가서 네 죄를 고하고 내 진주를 돌려받아야겠다. 잠깐만 기다려보시오. 저기 거위가 좀 전에 싼 똥을 한 번만 살펴봐 주시오. 더럽게 거위 똥은 왜 살펴보라는 것이냐? 살펴보면 내가 왜 그랬는지 알게 될 것이오. 주막 주인은 투덜거리며 거위 똥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그러던 그때 똥을 살펴보던 주막 주인은 깜짝 놀랐지요. 나그네가 훔쳐갔다고 생각했던 진주가 거위 똥에서 나오지 뭐예요? 그제서야 자신이 오해했던 것을 안 주막 주인은 진심으로 나그네에게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거위가 진주를 먹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왜 진작 거위가 먹었다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랬으면 저도 나리를 밤새 묶어두진 않았을 텐데요. 그러자 나그네가 말했어요. 만약 내가 그때 말씀드렸다면 그 자리에서 거위의 배를 갈라 진주를 꺼내겠다고 하지 않았겠소. 괜히 소중한 목숨을 하나 죽이는 것보다 내가 몇 시간 묶여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소. 조그마한 동물의 목숨일지라도 소중히 여기고 지혜롭게 대처한 나그네의 성품에 주막 주인은 크게 감동했답니다. 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은혜 갚은 두꺼비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 나라로 떠나볼까요? 먼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순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순이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며 집안일을 모두 도맡아 하였지요. 그날도 순이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는데 어디선가 두꺼비 한 마리가 나타나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두꺼비네? 혹시 배가 고파서 온 거니? 마음 착한 순이는 두꺼비에게 밥을 조금 내어주었어요. 두꺼비는 매일매일 순이를 찾아와 밥을 얻어먹었지요. 순이는 두꺼비를 무척 예뻐하였고 두꺼비는 나날이 몸집이 자라 강아지만큼이나 커지게 되었어요. 어서 와, 배고프지? 많이 먹어라. 한편 그 마을에는 무서운 지네가 살고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처녀를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을 마구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지네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제비뽑기로 처녀를 뽑아 지네에게 바쳤어요. 그런데 이번에 순이가 뽑혀버렸지 뭐예요? 그 소식을 들은 순이와 순이의 아버지는 너무나 슬펐어요. 순이야, 내가 너 없이 어찌 혼자 산단 말이냐. 널 이렇게 보낼 순 없다. 아버지, 너무 슬퍼 마세요. 모두를 위한 일이잖아요. 전 괜찮아요. 순이는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서 꾹 참았어요. 결국 순이가 제물로 바쳐지는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날도 순이는 정성스럽게 밥을 지었고 두꺼비는 그 밥을 먹으러 순이네 집으로 들어왔어요. 두꺼봐, 오늘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밥이 될 거야. 나는 내일 제물로 바쳐질 거거든. 내가 없더라도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배불리 먹고 예쁨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 마을 사람들이 순이를 데려가기 위해 집으로 왔어요. 순이는 아버지께 절을 올리고 사람들을 따라 나섰지요. 순이는 자꾸만 눈물이 흘러 두꺼비가 따라오는지도 몰랐어요. 마을 사람들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지네의 굴 앞에 순이를 데려다 놓고 서둘러 산을 내려갔어요. 날이 어두워지고 굴 속에서 지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순이는 너무나 겁이 나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진해는 빨간 독을 내뿜으며 굴 밖으로 나왔어요. 진해가 입으로 순이를 잡아먹으려던 그 순간 어디선가 두꺼비가 나타나 파란 독을 뿜으며 진해를 공격하기 시작하였어요. 진해와 두꺼비는 서로 독을 뿜으며 치열하게 싸웠지요. 다음 날 진해의 굴로 찾아온 마을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랐어요.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순이도 정신을 차리게 되었지요. 그곳에는 진해와 두꺼비가 모두 쓰러져 죽어 있었어요. 두꺼봐, 네가 날 지키려다가 나 대신 죽었구나. 순이는 슬퍼하며 두꺼비를 끌어안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두꺼비를 정성스럽게 묻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진해가 나오지 않는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답니다.